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학년도 수능 27번에서 30번에 출제되었던 최명희의 쓰러지는 빛이란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작품은 갈래로 보면 현대 소설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가족의 추억이 서려 있는 집에 대한 회고를 지금 보여주는 작품으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텐데 간단히 네 가지 좀 중요한 것들을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작품이에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이게 작품 안에 있냐 밖에 있냐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작품은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 그러면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게 벌써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작품에는 두 장소인데 그 두 장소는 지금 집이 두 장소로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장소를 집으로 상정했을 때 집에 대한 회고가 조금 다르겠지. 요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두 장소에 대한 상반된 나의 태도가 중요한 작품이야. 그러니까 이게 벌써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특징을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셔야 돼. 왜 작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쓸 수밖에 없었냐. 우선 회고를 나타내기에도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좋지만, 이 주인공 시점의 핵심은 관찰도 할 수 있지만 심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면을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내면이 결국 뭘 보여주기 좋냐, 나의 태도를 이 내면을 통해 보여주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작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세 번째, 특정 자연물을 중심으로 공간에 대한 추억과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때 특정 자연물이 오동나무야. 그래서 아까 두 장소가 있다 했잖아. 집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사를 가니까 그 이사 가기 전에 집에는 오동나무가 있었거든. 요런 스토리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더 쉬워질 겁니다. 네 번째, 청각적 이미지의 활용이야. 이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여기 아까 두 장소가 나온댔죠. A와 B. 그래서 집이 이사를 가는데 그 이사 가기 전이 긍정적이고 이사 간 후가 부정적인데, 그 공간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낼 때 청각적 이미지가 활용된다. 그래서 요 정도의 틀은 잡고 작품을 한번 보시는 게 이해가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앞에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밤이 깊어지면 시장 안의 가게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길가에 리어카를 놓고 팔던 상인들은 제각기 과일이나 생선, 채소들을 끌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만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시장이 파장하고 정리하고 있는 거지. 그 모양을 이만큼에 서서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봤더니 이런 것 같았대. 그 말은 뭐야? 지금 화자가 상황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어디서? 조금은 멀리서 떨어져서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보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얘는 말을 바꾸면 화자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서술자가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바라보고 뭐하고 있다? 서술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치 등불을 달아놓은 것처럼 요요했대. 카바이드 불빛이란 건 약간 야시장 같은 데 가면 작은 불빛들 있잖아. 그런 느낌의 불빛인데 그게 얼마나 예뻤으면 이렇게 보였다는 얘기지.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곳. 사람들은 그 대부분 어머니를 알았대.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또 예상이 되죠. 그만큼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있는데 그 사는 곳의 특징이 어떻단 얘기야? 돈이 없어도 염려도 되지 않고 마을이 그렇게 크지도 않나 봐.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모두가 아는 그런 곳의 특징이 있었단 얘기지. 벽 오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 지금 보시면 여기는 중요한 게 나왔네. 오동나무라는 아까 소재도 굉장히 재밌지만 여기에서는 어머니를 호칭 또는 지칭하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어? 그치. 각 문단에 서술하고 있지. 그래서 이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을 한 줄 한 줄 따로 쓰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도 요렇게도. 그래서 한 줄 한 줄 따로 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결국 얘의 효과는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효과가 생겼다. 그렇게 어머니를 불렀다. 근데 이 오동나무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버지가 그 주인공 서술자죠. 나를 낳으시던 애 기념으로 심었던 오동나무야. 근데 이게 커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어느새 나무는 그 나무가 이 오동나무를 지칭하는 거지. 그렇게도 하늘 높이 자라서 저기만큼 걸린 매곡교 다리목에서도 그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를 올려다볼 만큼 되었던 것이다.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앞뒷집에 떨어져 싹이 나고 어느 해 바람에 불려갔는지 그보다 더 먼 건너집에도 심지 않은 오동나무가 저절로 자라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 마을에 오동나무들이 많이 자라나게 됐는데 그 시작이 어디야? 그치, 우리 집에서 시작했다는 걸 벌써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 지었다. 왜? 오동나무가 많으니까.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였는지도 모른다. 호사. 그러니까 지금 벌써 재밌는 표현이 나왔지?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도 나왔어. 그 다음에 나라는 표현도 나왔어.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그치. 1인칭. 왜? 작품 안에 서술자가 들어있잖아. 근데 뒤에 봤더니 특히 재밌는 표현은 호사죠. 1인칭이면서도 지금 심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호사라는 건 주인공 시점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치.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겠네.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하시고 작천에 친정 어머니를 남겨주신 채 신행 후에 신혼여행이겠지. 그러니까 신혼여행이긴 한데 이게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다른 거는 약간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에 가는 걸 신행이라고도 하니까. 그래서 전주로 돌아와 맨 처음 터를 잡은 곳이 이 천변이었다. 그래서 벌써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 천변이라는 공간. 그래서 제가 이 천변이라는 공간을 기억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기억은 천변의 벽
오동집. 요걸로 해서 한번 이따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천변이었는데 동네 뒤쪽으로는 특징들이 지금 나오죠. 동네 뒤쪽으로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앞쪽으로는 흰 모래 둥근 자갈밭을 대붙은 시냇물이 흐르며 거기다 시장까지 가까운 이곳은 30년 전 그때만 해도 엄마 아빠가 여기에 자리 잡을 때를 얘기하겠지. 부성 밖에 한적하고 비난한 동네였을 것이다. 비난한 가난한 동네였단 얘기지. 근데 여기도 재밌는 표현이 지금 나왔어. 동네였을 것이다. 여기도 보시면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다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치. 추정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추측은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지 않은 거야? 확정적인 진술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야. 왜? 30년 전에 제가 그걸 아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추측을 얘기할 뿐이지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언제에 대해서? 왜? 과거니까. 그러면서 네 번째, 물론 우리도 중간에 집을 고치고 이어내고 울타리를 바꾸었으나 그저 움막처럼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얽은 뒤 풍우나 피하지 않은 신용으로 지은 집도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천변에 있는 집의 특징이 이 네 가지야. 근데 재밌는 게 1번과 2번은 현재 상황인 거고 3번과 4번은 과거에 대한 추측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지.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나는 오동나무는 6월이면 아련한 유백색의 비단무늬 같은 꽃을 피웠다. 그윽한 꽃이었다. 그 나무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 나를 낳으시던 해에 지팡이만한 나무를 구해다가 앞마당에 심으시며 기념이라고 웃으셨다는 아버지. 지금 이걸 보면 이것도 뭐야? 내용이? 그치, 들은 걸 얘기하는 게 보이죠? 웃으셨다는 아버지. 이런 표현들은 들은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처음에는 저게 잘할까 싶었단다. 그러던 게 이듬해에는 키를 넘더라. 해마다 이름 보며 어린아이 손바닥만 하던 잎사귀가 어느 곁에 손수건만해지고 그러다가 초여름에는 부채처럼 나부낀다. 그리고 가을에는 종이 우산만큼이나 넓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계절의 흐름이나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해주는 대상이 지금 누구란 얘기야? 그치, 오동나무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구절이죠. 하늘을 덮는 잎사귀, 그 무성한 잎사귀들, 그 잎사귀 서걱거리는 소리가 골목 어귀 천변에까지 들리는 성 싶었다. 지금 보시면 하늘을 덮거나 무성한 잎사귀들의 시각이죠. 그 다음에 서걱서걱 거리는 소리는 청각이겠지. 그래서 시각과 청각적 이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오동나무에 대해서 인상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네. 어머니는 물끄러미 냇물만 바라보고 계시더니 문득 고개를 들어 영익이 언제 다녀갔지? 이 영익이는 지금 서술자 나의 동생입니다. 하고 물으셨다.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지금 이건 누가 하는 얘기야? 그치, 나가 하는 얘기잖아.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머니의 고개는 무거워 보였다. 이게 지금 여기서 좀 재밌는 구절이 나온 건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럼 얘는 결국 뭐야? 여기서 서술자와 말하는 화자가 어때? 둘 다 나로 동일한 상황이라는 게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 어머니, 저기
지금 저기 불빛 배는 저 산마루에 저기가 영익이 있는데요. 나는 동편 산마루의 깜빡이는 불빛을 가리키며 무심한 듯 물었다. 아니다, 그건 승암사라고. 중바위산 아니냐. 그의 공부하는 데는 이 오른쪽이지. 기린본 중턱에 있는 절이야. 여기선 잘 베지도 않는구나. 지금 영익이라는 동생이 어디에 있단 얘기야? 절에서 있나봐. 그러면서 어머니는 눈을 들어 어두운 밤하늘에 뚜렷한 금을 긋고 있는 산줄기를 바라보셨다. 산은 검고 깊었다. 요런 것들, 산이 검고 깊었다든지, 아까 어머니가 고개를 무거워 보였다든지, 요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영희기를 대하는 가족들의 분위기가 무겁다는 거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지. 동생 영희기는 벌써 2년째 그 속에서 절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치, 이유가 여기 나왔네. 이렇게 부정적이었던 이유가 동생이 사법고시를 절에서 준비하니까 가족이 그것 때문에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는 말이 없고 우울한 때가 많았다. 사법고시 준비하면 그러겠죠. 그리고 그저께 집에 내려와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내가 하고 무슨 말을 이으려다 말고 그냥 산으로 올라갔었다. 그때 영희기의 말끝에 맺힌 숨소리는 흡하고 내 가슴에 얹혀 아직도 내려가지 않은 것만 같았다. 지금 보시면 요런 것들도 시험 출제가 가능해. 요런 네 가지들이 뭐가 가능한 거야? 이런 네 가지가? 그치. 영익을 대하는 가족의 분위기가 어때? 그치. 무겁다는 걸 보여주는 네 가지의 장면들입니다. 영익이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절에 있으니까 당연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의 분위기도 좋지 않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사하기로 된 집, 요게 아까 말했던 제가 니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이거와 니은, 이 둘을 대조적으로 보는 요 파트가 또 시험에서 내신 때 변형으로 나오기가 괜찮은 지문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특징을 아까 앞에서처럼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 이사 가기로 한 집의 구조가 굉장히 천박했고, 이유가 뭐겠어? 밑에 나오는 거야. 대문이 번화한 도로변으로 나 있는데 오래되고 낡았고 녹이 쓴 철제야. 그리고 잘 닫히지도 않고 틀어진 채 열려있는. 그리고 마당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는 얘기지. 그나마 손바닥만 보는 걸 시멘트로 빈틈없이 발라놨어. 그러니까 좁고 어때? 시멘트 바닥인 거지. 근데 원래 집은 오동나무가 있었잖아. 세 번째, 방들은 오밀조밀 붙어 있어서 개수는 여러 개야. 근데 굉장히 좁고 어두웠다. 그 중에 한 방은 아예 채광조차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비교하기 좋아 안 좋아?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네 가지를 바탕으로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 천변의 집, 벽 오동집과 우리가 이사하기로 된 집이 전부 다 1에서 4, 1에서 4의 특징이 비교하기가 좋아.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중에서 1, 2와 3, 4를 나누셔야 되는데 1, 2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3, 4는 과거에서 추측한 내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천변의 집은 집이 있어. 그러면 그 집 주변에는 산도 있고 시냇물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집에는 뭐도 있어? 그렇지, 큰 앞마당도 있고 이 앞마당에
아버지가 내가 태어날 때 심으신 기념으로 심으신 오동나무도 있다는 얘기지. 그만큼 이 천변의 집은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야.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사하기로 한 집은 1에서 4번 이것도 똑같이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얘는 번화한 도로변이고 소음이 굉장히 많았던 얘기지. 그래서 아까 요거 보이시죠? 요게 또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 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와 대비되게 이게 존재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학습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결론적으로 작가는 이걸 통해 뭘 보여주고 싶냐? 안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자 공동체적 삶의 공간으로서의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복원하고자 하는 소망을 지금 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로 정리하셔도 되고 그냥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니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내기도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공부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봅시다. 그것도 원래는 창문이었는데 아마 바로 옆에 가게를 이어내느라고 막아버린 모양이었다. 그 가게란 양품점, 그러니까 자파류를 파는 데야. 레이스가 많이 달린 네글리제, 잠옷이야, 여자 속옷, 스타킹 따위에 고무인형에 입혀놓은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가게를 중심으로 앞뒤에 같은 양품점들이 늘어서 있고 그 옆에는 양장점, 제과소, 음식점, 식료품 자파상이 있었다. 결국 뭐야? 그만큼 번화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서 저기서 들려오는 불규칙적 마찰은 무엇이 부딪혀 떨어지는 소리, 어느 악기점에선가 쿵쿵 울려 오는 스피커 소리, 끼익하며 숨어가는 자동차 소리. 아까 중요한 특징 나왔죠? 이게 뭐야? 그쵸. 아까 특징의 4번이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 집은 아스팔트의 바둑판, 활락과 유행과 흥정의 경박한 거리에 금방이라도 쓸려버릴 것처럼 위태해 보였다. 화자의 마지막, 이 집에 대한 느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 올 집이라고 그 집 문간에 웅크리고 있었단 얘기지. 서서 철제 대문 사이로 안을 기웃거리며 들여다보는 우리들은 어쩐지 잘못 날아든 참새 같기만 하였다. 잘못 날아든 참새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비유.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집에 맞지 않는 집에 날아든 참새 같았다 라고 이해를 하고 정리하면 되는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로 넘어가서 이 작품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네. 1번, 영익은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벌써 답이 나왔네. 2번,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이 끊긴 뒤 그의 근황을 궁금해한다. 근황은 궁금하는 게 아니지. 왜 절에서 공부하는 거 알잖아. 집에 다녀간 시기를 확인한다 라고 해야겠지. 3번,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 그가 현재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동생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말을 들었겠지. 4번, 시장 안의 가게들은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아니지, 아까 마지막에 뭐랬어? 밤이 깊어지면 하나씩 문을 닫는다 했고, 천변은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할 때부터 북적였다. 아니라니까. 아까 한적하고 비난한 동네였을 것이다 추측했던 거 기억나시죠? 답은 1번. 그 다음 A에서 A는 이만큼 서서와 바라보면을 보면 서술자가 대상을 지각할 수, 아까 기억납니까?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봤던 거 맞고,
2번 호명하는 말을 각각 문단에 넣어서 아까 어머니 표현한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C 3번 보시면 나와 우리 같은 표현 1인칭이란 얘기지. 서술자가 자기경 그렇죠 1인칭이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내면까지 1인칭 주인공 신청 가능해지네. 얘가 1인칭이고 얘가 주인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4번 동네였을 것이다 뭐뭐였을 것이다. 서술자가 과거 상황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그쵸? 아까 확정적 진술이 아니라 머릿속 추측 가능하고. 5번 누가 말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대화 상황에서 말하니까 서술자와 다르다 아니라 같다 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답은 5번 3번 오동나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내가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세월을 느끼게 하는 경험적 대상의 답. 너무 쉽게 나오네. 2번 가난한 마을이지만 사람들 호사 틀렸고 어머니와 이 호사라는 것은 가난한 동네였지만 그게 뭐야? 오동나무 씨앗이 다른 집으로 다 날아가 가지고 어떻게 됐어? 주변이 다 오동나무를 가진 동네가 됐잖아. 그 얘기할 때 나왔던 부분이니까 틀렸고. 3번 어머니가 결혼한 후에 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동네 사람들의 마을의 특징에 아니지 내가 속으로 붙인 이름 별명이죠. 5번 아버지가 자식을 얻은 기쁨을 이웃과 나누려고 아니라니까 기념하려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가보시면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집의 구조, 환경, 거주 기관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내 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충분한 시간 동안 쌓아올린 경험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형성했어? 긍정적으로 형성했지. 벽 오동집에서 낯선 공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영향을 주기도 한다. 쓰러지는 빛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 그래서 긍정에서 이사가고 나서 어떻게? 부정. 근데 이걸 어떻게? 청각을 통해 아까 보여주는 걸 얘기를 했죠. 1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랬죠. 내가 천변집에서 살면서 추억을 형성해온 시간들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현재 상황을 불편하게 가능하겠고 긍정에서 부정이니까 집을 고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는 것에서 거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낯선 공간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답은 2번. 그래서 쓰러지는 빛이라는 작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은 작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마지막 장에서 정리했던 이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정리가 쉬운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2023학년도 수능 문학 작품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